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50쪽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이제 내용으로 표현할 때 다양한 서술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미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또 표현할 때도 설명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논증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묘사하듯이 글을 쓰느냐, 아니면 스토리텔링 얘기하듯이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에서는 이런 글쓰기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즉 이 글 쓴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가독성이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은 이런 뭐 원칙이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글을 쓸 때는 아, 항상 수용자의 입장을,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주제를 어떤 구성으로 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중구난방식으로 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갑자기 문맥 흐름에 맞지 않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합니다. 지금 역시 한 편의 학생 글을, 대학생의 글을 이제 보면서 방금 말한 그런 사항들을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요 부분에서 잠깐 봤던 학생의 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우리가 그때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해가지고 봤죠. 그 내용이 이제 개요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 오른쪽과 왼쪽. 어느 소설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소설 한 편을 지어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소설가는 이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그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이 없자 국가에 호소했고, 국가는 카피라이트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냈다. 자, 위의 내용은 카피라이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은 극단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다. 카피라이트가 생겨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가상의 이야기대로 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카피라이트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라 때로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이용자는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자신이 꼭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자, 조금 문맥 흐름상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앞에 문장하고 비교하면 앞의 문장은 카피라이트의 그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쭉 써오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라 때로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이용자는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자신이 꼭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갑자기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죠? 앞에 나온 그 카피라이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문맥 흐름상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다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고 각종 자료들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올바른 카피라이트에 대한 언급도 이제 같이 언급이 돼야 되겠는데 보면은 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고 각종 자료들을 이용한다. 친구에게 운영 체계를 구워달라고도 하고 구워달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비속어입니다. 그죠? 물론 이 글이 그냥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논문을 만약에 쓴다면은 이제 구워달라고 이런 표현은 보다는 이제 표준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mp3 플레이어에 담아 마음대로 즐긴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으면 P2P에서 받으면 되고 보안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백신도 받는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위는 조금 빗겨나가긴 했지만 카피레프터 정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카피레프터를 좀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올바른 카피라이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글을 쓸 때 자기는 못 느끼지만 이래 문맥상으로 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단락이 바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이제 반대된 내용이 중간에 섞이면 안 되고 물론 비교나 대비할 때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카피레프트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정보 독점 반대를 선언하며 운영체계의 소스를 공개한 데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돈이 없어 운영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었고 또 그 운영체제는 점점 더 여러 프로그래머들의 손을 거쳐 정교해져 갔다. 이러한 카피레프트의 장점에 공감한 프로그래머들은 점점 카피레프트 운동에 동참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정보의 공유를 외치는 사람도 증가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기술은 점점 발전했으며 그 중에서 인터넷과 휴대용 저장 장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카피레프트 운동도 급물살을 타게 되어 소프트웨어의 복제, 음원의 공유, 서적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무단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자, 요 3부분을 지금 밑줄 치는데 보세요. 카피레이트의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어떤 지적재산권을 오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로 든 게 이 카피레프트의 결과에 해당하는지 그건 분명치 않죠. 예를 들어서 불법 복제가 카피레프트의 결과물인지 이거는 카피레프트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문맥에 흐름에서 볼 때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느꼈고 그들끼리 모여 단체를 만들면서 각종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카피라이트에 대한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수집하고 인터넷의 사진을 수집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 문제로 고소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카피레프트 운동은 단순히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제시한 상황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이게 일치하는지도 사실은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계속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선 가상의 이야기처럼 카피라이터와 입장과,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수정해놨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다 보면 문맥에 맞지 않게 표현이 잘못되는 경우는 수정해야 되겠죠. 카피라이터의 입장과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그들의 상황에서 알아보고 각각의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아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자와 이용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방금 이처럼부터 뭐 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 뒤에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시겠죠. 논문에서도 소논문 같은 거 보면 결론에서는 들어가는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본론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겠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론에서 문제 제기는 해놔놓고 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글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자, 2번 오른쪽 왼쪽 무엇이 옳을까? 정의와 발생. 자, 이 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카피라이트에 대한 오른쪽입니다. 인터넷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 C 이런 동그라미 안에 든 C나 가로해가 C 이렇게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카피라이트의 저작권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나눠서 보면, 이 카피하고 라이터 분리해서 보면은 카피, 복사,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찾았겠죠. 여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피, 복사와 라이트, 권리가 합쳐진 말임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뜻 그대로 풀면 복사 권리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복사라고 지금 번역한 게 잘못됐다. 복사 권리라는 말은 안 되죠. 그렇죠? 복제 행동에 대한 복제할 수 있는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인데, 복제 권리란 말이 좀 맞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복사는 아니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죠. 즉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해 사용하려면 그것도 붙여야 됩니다. 그것에 저작권을 지니고 있는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 아까 복사라는 말과 관련해서 옆에도 지금 설명해 놨지만, 이 카피가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복사, 전제, 복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사는 원본을 그대로 우리가 베끼는 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대로 어쨌든 옮겨가는 겁니다. 전제란 표현도 있죠. 소설이나 논문 따위의.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수록하는 거고, 복제란 말은 원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만든 건데, 이 카피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복사보다는 복제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저작권이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다. 저작물에 관해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가 비열한 것으로 여겨져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직접 혹은 사람을 사서 필사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저작물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식의 관심은 부족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저작권의 권리는 특정 지위에 있는 후원자가 베풀어주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옛날에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죠. 그걸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 주장을 그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또 저작자의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이런 내용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보면 복제에 대한 인식, 복제하는 방법, 제작자에 대한 보상,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먼저 언급된 그 중심 문장에 대한 그 논의를 좀 보충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지만 활판 인쇄술 발명 이후 저작물이 대량으로 복제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하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복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제물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작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대량 출판한 서적들이 뭐 이런 인쇄 기술을 통해서 무단 복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무단 복제의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더 사실은 이 주장이 호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좀 더 객관성을 얻기가 힘든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 같은 건 이제 인용을 한다든지 뭐 각주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몇 년도 무슨 자료에 의하면 뭐 이렇게 이때부터 저작권법이 생겨났다든지 이렇게 조금 정확한 자료 조사가 추가되면은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저작권법은 문서 저작물에만 국한된 것이었으나 점차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적용되어 갔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도 다양해져 가자 저작권법도 그에 맞춰 개정되어 나갔다. 사회는 점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이것도 지금 갑자기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뭐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의미가 여기에 대한 뭐 예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좋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추상적인 표현이 나와버렸어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구체적인 그 사례 같은 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아까 앞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는 자료, 구체적인 통계 자료 이런 게 추가되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정의와 왼쪽에 대해서 카피 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저작자들이 자기들의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바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였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 리누스
토로 발전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여기에 유닉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당시 미국의 그 회사가 개발한 워크스테이션용 혹은 32비트 퍼스널 컴퓨터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공개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리눅스, 이 많이 들리죠.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당시는 PC와 같은 강력한 컴퓨터가 존재하고, 여기도 지금 조금 부적절하다는데 PC를 강력한 컴퓨터를 할 수 있는가? PC는 원래 퍼스널 컴퓨터라는 표현을 줄임말이죠. 퍼스널 컴퓨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쓸모있는 운영체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가격보다 5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요. 그래서 그는 우선 자신이 쓰기 위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여건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무료로 배포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신을 쓰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해놔놓고 갑자기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배포했다라는 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작자와는 달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기 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이상해서 제가 수정했죠.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카피레프트라 한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카피 플러스 라이트 이렇게 보고, 그에 반대하여 라이트와 반대 방향인 레프트, 또 라이트와 상반되는 레프트, 이 레프트가 왼쪽에는 뜻도 있고 뭐 남겨두다 방치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정보의 보호보다는 정보 공유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카피라이트에서 정보를 보호한다. 카피레프트에서는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과정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단어 뜻풀이만 해가지고, 어원의 뜻풀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권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이 왜 오히려 공유한다는 의미가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긍이 갈 수 있게 좀 표현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 표현만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은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정보의 보호로 인한 독점은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만이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정보의 자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용의 자유, 변경의 자유, 배포의 자유, 복제의 자유 등으로 나누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하고 또 그것을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그 카피레프트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그죠? 또 뭡니까?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이유입니다. 저번 개요 작성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른쪽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유해가 카피라이트가 또 나오죠. 이렇게 구성이 조금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내용을 봅시다. 오른쪽입니다. 그 이유. 한편 우리가 제작자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은 자신의 제작물을 내어놓기까지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고된 노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주어가 제작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수로는 보면은 고된 노정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주술 관계가 안 맞죠. 주와 수로 주술 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좀 다시 고쳐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작자의 노력과 그 결과물에 충분하고도 적합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자의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주술 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쉽기 때문에 제작자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가 작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정당한 제작자에게도 합당한 대가가 분배될 때에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있으므로 제작자에게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카피라이터들이 정보의 보호를 외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제작물을 독점적으로 보호하여 그에 따른 이익 정직만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작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작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조금 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아까 카피레프트에서 나온 표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죠? 제작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작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오히려 그걸 활용한 사람들이 점점 수정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죠? 더 다양하고 창의적 제작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발한 제작물을 세상에 알리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후부터는 제작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을 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 기발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즉, 제작자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 격상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없애줌으로써 전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다 보면 우수한 제작물을 창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제작물을 일반 시민들이 향유함으로써 민족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작자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 격상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없애줌으로써 전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면 보다 우수한 제작물을 창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앞에 문장에서도 계속 이 선행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적 하면은 또 부연 설명입니다. 이 적이라는 표현은 부연 설명이거든요. 적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할 때 적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앞 내용인 보상이 없으면 이후에는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이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유지나 격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이제 이 자기가 쓰는 사람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논문을 많이 썼지만은 쓰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이제 논리적으로 잘 맞게 썼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게 제3자가 읽게 하면은 또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뭔가 표현이 조금 이런 경우를 발견하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쓰고 나서 자기가 두 번째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친한 사람이나 좀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 읽는 사람도 조금 글에 대해서 있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읽어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본 관점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글을 보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입니다. 카피라이터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카피라이터들의 주장 속에는 문제점도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기 때문에 제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제작물에 대한 보상은 특정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작물이 지니는 가치에 비해 그 보상이 너무 크게 정해져 간절히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본의 유무에 따라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여 사회의 불투명과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소수의 재력가들만이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를 얻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므로 소수의 재력가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 자본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정보 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소수의 재력가만이 정보를 차지할 수 있는지 또 왜 이 소수의 세력가들이 이 왜곡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했어요. 그죠? 이게 근거가 제시되면은 조금 더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그 보조적인 표현들 중에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말다 이럴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쓰기 여러분 띄어쓰기 붙여쓰기도 이제 글 쓸 때 사실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뭐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 중에 부사 안, 못 이런 표현도 있죠. 일반적으로 안 한다, 못 한다처럼 뒤의 용어와 띄어써야 한답니다. 보통 우리가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글을 쓸 때 요즘에는 띄어쓰기 붙여